지난번 금리형 ETF 영상에 많은 질문이 달렸는데요. 매매 비용은 얼마인지, 바로 출금은 가능한지,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ETF에 비해 유독 질문 댓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데 금리형 ETF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요. 금리형 ETF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의문이 드는 부분은 증권사에게 직접 문의한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연내 1회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가 나온 만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형 ETF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금리형 ETF 장단점을 짚어보면요. 일복리를 누릴 수 있고요. CMA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예금처럼 우대금리를 위한 조건도 없지만 예금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기 자금으로는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ETF는 없잖아요. 변동금리로 인하여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국내 주식 ETF는 비과세인 반면 금리형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된다는 점은 단점이었는데요. 예적금 역시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다 보니 어차피 투자 대기 자금이나 목돈을 모으는 용도라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 대기 자금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사야 돼? 이것이 궁금할 텐데요. 금리형 ETF 9개 종목 낱낱이 분석해 드릴게요. 현재 상장된 금리형 ETF는 CD 금리형 ETF 5개 종목과 코퍼 금리형 ETF 4개 종목으로 총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CD금리나 코퍼금리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요. 용어 자체에서 거부감이 들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CD금리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주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금리인 거죠. 반면 코퍼금리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국채를 가지고 만든 무위험 지표금리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CD금리의 주체는 민간이고 코퍼금리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안정성 측면에서는 코퍼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는 CD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떤 금리를 선택하실 건가요? 만약 저라면 CD금리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는 CD금리 주체가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신용등급 AAA 은행 7개가 돈을 주고받을 때의 평균 금리이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적이고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CD금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역시 같은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ETF 탑5 중 4개 종목이 금리형 ETF인데요. 1, 2위가 CD금리인 만큼 시장에서도 이자율이 더 높은 CD금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D금리형 ETF 종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총 5개가 있습니다. 20년에 타이거가 가장 먼저 상장했고요. 코덱스, 히어로즈, 하나로는 작년에 상장했고 케비스타는 2달 전에 상장했습니다. 수수료를 살펴보면 0.02%에서 0.03% 수준임을 알 수 있어요. 계속 구독을 해오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한국 ETF는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보수율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체 비용을 똑똑하게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펀드 보수 및 비용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에 CD금리라고 검색하면 총 5개 종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총 비용이 가장 낮은 ETF는 KB스타로 0.02%고요. 가장 높은 비용을 가진 ETF는 히어로즈로 0.095%입니다. 이렇게 0.075%가 차이가 나니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사실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모두 합해서 비용을 알려주는데 반해 한국 ETF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숨겨져 있고요. 이건 또 변동이 가능하다 보니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국 ETF 비용은 미국 ETF에 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산 총액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가 8조로 가장 높고 타이거가 7조로 2위인데요. 그 이외의 ETF는 5천억 이하로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가격인데요.
코덱스는 100만원대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의 ETF는 10만원대 이하입니다. 코덱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형 ETF 종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활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투자 대기자금 용도로 먼저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지우는데요. ETF 가장 중요한 건 보수율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히어로즈와 하나로는 제외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캐비스타 3개 종목이 남는데요. 만약 저라면 코덱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가장 높은 자산 총액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덱스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다 보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타이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수수료가 제일 낮은 캐비스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캐비스타는 타이거에 비해 자산 총액이 너무 낮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출시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기타 수수료와 매매 중개 수수료가 낮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비용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형 ETF는 투자 대기 자금이 아니라 IRP, 안전자산용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데요. IRP는 안전자산 비율 30%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만 인정되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현재 ETF 1위는 코덱스 CD금리고 2위는 타이거 CD금리인 만큼 저의 생각은 시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리형 ETF에 대한 많은 Q&A를 요청하셨는데요. 투자하기 전 전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 영상으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매 비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 상장 ETF는 비과세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금리형 ETF도 비과세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기타 ETF는 15.4%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리형 ETF는 기타 ETF로 분류되다 보니 15.4%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현금으로 바로 회수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ETF는 오늘 계약이 체결됐어도 실제 돈을 회수하는 건 이틀 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매도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뒤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매도 체결이 되었다면 수요일부터 현금 인출이 가능한 거죠. 이건 모든 ETF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 건 상관없지만 현금으로 인출하는 건 이틀 뒤에 가능하다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증권사 수수료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ETF가 아닌가 라는 점인데요. 한국 상장 ETF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는 변동이 가능하다 보니 질문과 같이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모든 ETF가 동일하고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매도를 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제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댓글은 타이거 1년 은행 예금 증서 액티브가 최고라는 댓글이었습니다. CD금리는 90일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이거에서 1년 평균금리로 하는 ETF를 최근에 출시했어요. 물론 현재는 1년 평균금리가 더 높긴 한데요. 24년 2월에 상장했는데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요. 보수율이 타이거 1년 은행 예금 증서 액티브가 더 높다 보니 실적이 0.01%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 ETF에 대해 자세히 공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정확한 공시가 나온다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